산지 지형이에요. 자, 우리나라 산지 지형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용어 먼저 정리해줄게요. 자, 우리나라 산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이가 낮죠. 높이가 낮고, 그 다음 당연히 높이가 낮다 보니까 산의 경사가 완만해요. 낮고 완만하더라. 자, 이야기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용어로 표현해요. 그 용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우리나라가 낮고 완만한 까닭은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고 완만하더라. 자,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구름성 산지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그냥 구름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자, 그래서 한자말이잖아. 이 구자가 언덕 구자예요. 언덕 구자. 그래서 산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산은 언덕처럼 보이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구름성 산지는 높이가 낮은 산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구름기도 같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용어 중에 잔구성 산지가 있죠. 자, 잔구성 산지도 지금 언덕 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높이가 낮은 산을 뜻하는 건데 얘는 좀 범위가 좁아요. 높이가 낮은 것들 중에 침식을 받고 남아서 이루어져 있는 산, 주로 화강으로 이루어진 산을 잔구성 산지라고 부르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산지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실제 경험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어. 여러분 관악산 가봤죠? 가본 사람 있을 거야. 거기 되게 높고 험하잖아.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 높이가 629m라고 써 있어요. 근데 629m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낮은 거지. 그쵸? 우리 입장에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입장인 거고 다른 나라에 볼 때는 되게 낮고 완만하더라.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나라 산지를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의 높이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동부 서서형 지형이라고 말을 해요. 알았어. 사인해줘야 돼? 나 왜 폴리스 찌르는 줄 알고. 알았어. 많이 아픈 것 같아. 실리실에 왔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맨날 그리는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치?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경동지형이다. 자, 경동은 말 설명했죠. 좌우 대칭이 아니라 좌우 비대칭이다. 그다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물론 동쪽에서 높아요. 그 남쪽하고 북쪽으로 따지면 남쪽이 높아 북쪽이 높아. 당연히 북쪽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동쪽에 해발 도도가 더 높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는 2000m가 넘어가는 산이 없어요. 지리산이 1950m예요. 근데 백두산은 2744m. 북한 쪽이 훨씬 더 높죠. 한라산이 1950m. 미안해.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당연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 방향은 하천의 하구는 주로 황해와 남해로 흘러들죠. 당연하잖아. 그 두 방향을 뺀 대부분의 큰 하천들은 황해와 남해로 흘러들더라. 그 다음에 지금은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혹시 감조현상 또는 감조하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우리나라 지형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황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되게 큰 편이긴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밀물 때 바닷물이 상승해요. 그러면 수위가 대략 8m 정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 안쪽까지 되게 깊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쪽은 지형이 완만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현상을 감조현상이라고 부르고 이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 감조 구간이 당연히 길더라. 동쪽 말고 서쪽. 그쵸? 그래서 황해는 감조 구간이 길게 나타난다. 이것도 지형과 관련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조 구간이 길다. 긴 감조 구간.
당연히 황해 쪽이, 동해 쪽 말고 동해 쪽 경사가 가니까. 이게 왜 나타나는데? 뭔 소리야? 아니 이게 왜 이게 그럼 바닷물은 서울물때와 민물때 바닷물의 수위가 다르잖아요. 민물때가 되면 바닷물이 오히려 강으로 물로 올라와요. 지금 바닷물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서쪽이 이렇게 완만하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굉장히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겠죠. 강조 구간이 길게 나타난다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자, 동고서도요. 그건 경동지형이기 때문에 이건 잊어드릴게요. 경동지형이라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지형에 대한 거지만 유역 변경식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단어 적어두시고 일단 내용도 미리 좀 익혀둘게요. 자, 원래는 유역 변경식 발전이죠. 그 3단원 자원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형하고 관련이 있지만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지금 미리 설명해 줄게요. 자, 유역 변경식 발전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수력 발전의 양식이에요. 수력 발전이야. 자, 수력 발전을 하려면 첫 번째 물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다음 두 번째 당연히 높이 차이는 크면 클수록 유리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형상 이쪽으로 주로 하천이 흘러가잖아. 그래서 이쪽에다 일단 이렇게 댐을 막았어요. 댐을 막았더니 이렇게 저수지가 생기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수력 발전을 하려고 봤더니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강을 막아서 물을 이렇게 가둔 다음에 그 물을 터널을 뚫어서 수로를 뚫어서 반대편 경사가 급한 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강 유역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낙차가 되게 커지겠죠. 커지잖아. 자, 그래서 강의 유역이 바뀐다 그래서 유역 변경식 발전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경동성 지형, 경동 지형을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지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사실 얘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북한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자원단원에서 위치랑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2개 중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도암댐이에요. 기억나요? 도암댐? 시험에 나왔던 거? 도암댐이 바로 유역 변경식 발전이더라. 그래서 도암댐을 봤더니 첫 번째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대관령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댐을 막은 곳 근처가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그 다음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대관령에 있는 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로 흘려보내냐면 강릉으로 흘려보내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이쪽이